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주행안전 조향제어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박종혁 연구원입니다. 여기서 주행안전 조향제어 기능은 주변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오토바이 등과 같이 주변 대상과의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조향을 보조하여 충돌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충돌 회피 경로 생성과 이를 적용한 기능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주행안전 조향제어 기능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이어서 차량 로컬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생성 기법 중 5차다항식을 이용해 경로를 생성하는 기법과 그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돌 회피를 위한 경로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능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 뒤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즉 FCA 기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주행 중 차량 전방의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제동을 제어해 충돌 위험 회피를 수행하는 기능인데 한번 제대로 작동해도 옵션 값을 뽑는다고 알려진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제동이 아닌 오늘 발표에서 다루게 될 조향을 이용한 충돌 위험 회피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보시는 화면 왼쪽과 같이 화면 중앙에 있는 은색 차량이 덤프트럭을 미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한때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올라왔던 유명한 영상인데요. 차량이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보행자와 충돌 위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제동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시는 바와 같이 급하게 조향으로 충돌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어두운 관계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왼쪽 화면에 측방 충돌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오른쪽 화면의 충돌 위험 대상과의 속도 차이가 큰 경우에는 제동이 아닌 조향 제어를 통해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 조향 보조로 사고를 회피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이 현재 양산되어 있는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의 작동 시나리오입니다. 왼쪽부터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차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측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주행 중 전방의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와의 충돌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조향을 이용한 충돌 회피가 가능한 경우에 자동으로 조향 제어를 수행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보조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조향을 제어하기 때문에 실제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위험한지, 위험하다면 어떻게 피할지, 그리고 언제 피할지의 순서로 총 3단계의 판단 과정이 필요한데 그중 첫 번째 단계인 제어 대상과의 충돌 위험 판단은 보시는 상황들에서 자차와 제어 대상이 현재 움직임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는 상황들처럼 미래에 충돌이 발생할지 아닐지 예측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위험 상황에 대해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돌 위험이 예측되었을 때 2단계인 충돌 회피 경로를 생성하게 되는데 충돌 회피 경로는 현재 위치에서 충돌 위험을 피하고 제어가 종료되는 지점까지 자동 조향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오프셋, 헤딩각, 공유를 산출하는 단계이고 크게 3가지 조건을 고려합니다. 그중 첫 번째 조건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면서 해당 공간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주행하고 있는 주행 차로를 의미하고 보시는 화면의 빨간색 경로와 같이 주행 차로를 벗어나는 제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주행차로 내 제어를 한다고 해도 다른 어떤 대상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당 내용은 주행안전 조향제어 기능과 관련된 법규 내용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고, 이를 위해서는 회피 경로와 주변 대상에 대한 위치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차량이 실제로 갈 수 있는 경로여야 한다는 조건인데, 조향 제어에서 사용하는 액추에이터인 MDPS의 한계와 차량 움직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파란색 경로가 적절한 제어로 따라갈 수 있는 바람직한 경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점 빨간색 경로와 같이 급격해질수록 MDPS 제어 한계에 의해 경로를 따라갈 수 없거나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차량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위의 그래프와 같이 생성된 경로의 횡가속도나 횡저크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차량이 실제로 경로를 따라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바로 제어 종료 후 차로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조건인데, 저희 기능이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일정 시간 동안만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차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상태에서 제어를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제어 종료 이후에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게 되면서 다른 충돌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를 생성할 때 차로와 회피 경로가 잘 이어질 수 있게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 장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한 경로가 생성된 이후에는 마지막 3단계로서 실제 제어 수행을 하기 위한 시점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위의 상황과 같이 충돌 위험 대상과의 거리가 충분한, 즉 너무 이른 시점에 기능이 작동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민감 제어 및 이질감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충돌 위험 대상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너무 늦은 시점에 기능이 작동할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의 한계, 차량 움직임의 한계, 그리고 안전 마진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느끼기에도 만족할 수 있고 차량도 안정적으로 회피 제어가 가능한 시점에 기능을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작동 시점 판단에 대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FCA Aero, FCA LS, 그리고 FCA with ESA 각각의 작동 시나리오에 집중된 회피 경로 생성과 개입 시점 판단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은 회피 방법과 작동 시점 결정이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앞으로 작동 가능한 영역 및 상황이 확장될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충돌 위험 상황에서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작동을 판단하는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차다 항식을 이용한 경로 생성 기법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차다 항식을 이용한 경로 생성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현재 차량의 위치를 기준으로 제어 종료 지점까지 오차다 항식으로 연결하는 경로와 현재의 주행 경로, 제어 종료 후 연결되어야 하는 주행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피 경로와 차로를 포함한 모든 주변 환경은 차량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차 초기 조건의 횡위치와 헤딩각은 0이 되고, 초기 곡률은 자차의 현재 횡가 속도와 종방향 속도를 이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차로와 평행한 자차의 현재 주행 경로는 카메라 센서로부터 차로의 헤딩각, 곡률, 그리고 곡률 변화량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자차 좌표계 기준 3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계수 B1, B2, B3는 차로의 헤딩각, 곡률,
곡률 변화량과 관련된 값이고, 제어 종료 후 주행 경로는 현재 기준 y 오프셋만큼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차다항식을 이용한 경로는 자차 초기 조건과 앞서 말씀드린 제어 종료 후 차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인 제어 종료 지점에서의 오프셋, 헤딩각, 곡률의 연속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의 개수 6개를 찾음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회피 경로를 기준으로 한 제어 종료 지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차와 차로가 이루는 헤딩각이 작다고 가정할 경우에 헤딩각은 오프셋의 미분, 곡률은 헤딩각의 미분으로 각각 4차, 3차 다항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행차로를 기준으로 한 종료 조건은 차로를 3차 다항식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헤딩각, 곡률을 각각 2차식, 1차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5차 다항식의 개수들은 빨간색 박스 안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 조건과 종료 조건의 정의를 위한 자차의 횡가속도, 종속도, 주행차로의 파라미터는 센서로부터 주어지는 값이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제어 종료 지점의 종거리 x 어보이드 값과 제어 종료 후 주행차로에 대한 횡 오프셋 양인 y 오프셋 값은 경로의 목적에 맞게 설정해야 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5차 다항식을 이용한 충돌 회피 경로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경로를 생성할 때 필요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로의 특성 파악이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5차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경로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6개의 개수로 구성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경로 중 임의의 점에 대한 특성 파악이 매우 쉽습니다. 특히 회피 경로의 요구 헤딩각, 곡률, 곡률 변화량이 다항식의 미분을 통해 각각 4차식, 3차식, 2차식으로 표현이 되며, 최대 횡가속 및 저크량이 발생하는 지점 또한 각각의 극점 및 제어 시작과 끝점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과 같은 간단한 연산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제어 종료 후 차로를 잘 따라가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6개의 조건이 고려되지 못하는 5차 미만의 다항식과 오른쪽과 같이 일정한 횡가속도, 횡저크량을 이용한 경로는 차로 대비 헤딩각이 존재하거나 곡률이 존재하지 않는 차로 환경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로를 생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동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장점을 활용한 예로서 5차 다항식을 이용해 임의의 제어 종료 지점까지 경로를 생성하고 조향 제어를 수행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경로는 오른쪽 위 그래프의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순서와 같이 점점 급격해지는 경로를 생성하게 되는데, 왼쪽 영상을 통해 조향 제어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험은 생성된 경로의 횡가속도 또는 횡저크량, 산출된 횡저크량을 바탕으로 경로가 주행 가능한지에 대한 범위 판단과 제어 성능 확보를 위한 튜닝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수행을 합니다. 이때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많은 시험을 수행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5차 다항식을 이용한 경로를 사용하게 되면 제어 종료 지점까지의 종거리, 횡 오프셋 2개 변수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앞서 장점에서 말씀드렸듯이 간편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경로를 생성해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계사항도 존재합니다. 초기 조건과 종료 조건을 이용해 경로를 만드는 만큼 중간 과정에서 필요한 제한 조건을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제어 종료 지점을 정의해 경로를 생성한 다음 생성된 경로를 바탕으로
최대 횡가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경로상의 다른 충돌 위험은 없는지 등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최대 횡가속도 범위나 주변 환경의 예측 정보를 반영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제어 종료 지점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모델 예측 제어 방법이 말씀드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모델 예측 제어 방법은 차량 동력학 모델과 주변 환경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해 각 예측 스텝마다의 주행 가능 영역, 액추에이터의 한계와 같은 제한 조건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경로를 산출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적화 과정에서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며 디스크리타이즈된 경로이기 때문에 각 예측 스텝에 대한 샘플 타임과 최대 예측 시간에 따라 정확도와 연산량 차이도 크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산 로직 적용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초기 움직임과 차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오차당식을 이용한 경로 생성 기법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경로가 아닌 실제 충돌 위험 대상이 존재하고 회피 가능 공간이 차로 내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충돌 회피 경로에 필요한 오차당식의 제어 종료점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해당 경로에 대한 조향 제어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오차당식을 이용한 충돌 회피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 주행차로 전방에 보행자 제어 대상이 있다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피 경로의 제어 종료 지점은 X, Y에 위치한 제어 대상을 회피하고 추가적인 조향 제어로 주행차로를 잘 따라가게 한 다음에 기능을 종료하는 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충돌 회피를 위한 종횡 이동량과 충돌 회피 이후 제어 종료까지의 종횡 이동량은 서로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제어 종료 지점은 제어 대상 종거리의 2배, 충돌 회피를 위한 횡 이동량의 2배가 되는 지점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생성된 경로의 횡 가속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어 대상 위치를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어 종료 지점을 설정하게 되면 대상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회피 경로의 전체 길이 또한 짧아지게 되는데, 그럴수록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회피 경로의 최대 횡가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회피 경로의 최대 횡가 속도가 기준 이상이면서 회피 경로상의 충돌 위험이 없고 MDPS 제어 가능한 횡 저크량 수준일 경우에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성된 회피 경로의 최대 횡가 속도를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의 작동 시점 판단을 위한 지표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조향 제어를 이용한 충돌 회피 경우에는 보시는 1번, 2번 사항과 같이 동일한 종거리에 있는 제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어 대상의 횡위치에 따라 회피에 필요한 횡 이동량이 각각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2번 상황이 1번 상황보다 회피에 필요한 횡 이동량이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더 큰 횡가 속도가 필요한 경로가 나오게 되고, 그만큼 더 이른 시점에 조향 제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과 같이 차로를 이탈하고 있는 각도나 또는 현재 차량이 공률이 있는 도로상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회피 경로의 횡가 속도가 비대칭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 말은 1번 파란색 경로와 같이 제어 대상을 회피하는 단계에서 최대 횡가 속도가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2번 빨간색 경로와 같이 전체 회피 단계 중 차로 유지 단계에서 최대 횡가 속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향 제어를 이용한 충돌 회피 경로는 제어 대상에 대한 조건뿐만이 아닌 자차의 초기 조건과 주행차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전체 회피 경로의 횡가 속도 형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제어 대상과의 거리 또는 충돌까지 남은 시간인 TTC와 같은 지표로는 조향 제어 시점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향 제어를 위한 시점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급격한 경로를 따라가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회피 경로의 최대 횡가 속도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피 경로 생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으로 주행차로 내 회피를 위한 영역 제한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대칭 형태의 회피 경로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 경우로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차로 내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최대 이동 가능한 횡 이동량이 제한이 되는데, 이때 전체 경로에서 횡 이동량만 줄이게 될 경우 제어 대상과의 충돌 회피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제어 종료 지점의 종거리도 짧게 수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최대 횡가 속도가 증가하는 경로를 생성하게 되고 회피 공간이 넓은 경우 대비 조향 제어 시점이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주로 차로 변경 시 측방에 있는 제어 대상과의 충돌 위험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차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 추가적인 횡 이동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 회피 경로의 제어 종료 지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제어 종료 지점의 횡 옵셋은 차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되지만, 제어 종료 지점의 종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어 종료 지점의 종거리를 모두 일정하게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향 제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차량이 어떤 상태로 차로를 이탈하고 있었는지가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는 1번 사항과 같이 제어 대상이 차로에 가깝게 있고 차로 변경 또한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태인 경우에는 차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 필요한 회피 경로가 또한 완만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점에 기능을 작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2번 상황과 같이 반대의 경우에는 회피 경로가 지나치게 급격하기 때문에 MDPS가 경로를 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차로 변경 상황에서 측방의 충돌 위험 상황이 생기더라도 적절히 차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차로 변경 오프셋, 헤딩과 곡률과 같이 각각의 차로 변경 조건에 따라 종료 지점의 종거리를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로 변경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1번 경우 해당 상황에서도 조향 제어가 가능할 수 있게 제어 종료 지점의 종방향 거리를 짧게 설정을 하였고, 반대로 차로 변경이 상대적으로 가팔랐던 2번의 경우 지나치게 급격한 제어를 방지하기 위해 제어 종료 지점의 종방향 거리를 이전 대비 길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오차다항식 기반의 회피 경로 생성에 필요한 제어 종료 지점을 적절하게 상황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중 첫 번째는 차로 변경 시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이고, 위쪽 그림과 같이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 예측 위치인 X, Y를 기준으로 회피 제어를 수행을 합니다. 또한 왼쪽 화면 중앙에 자주색 차량이 실제 제어를 수행하는 차량이고, 오른쪽 화면을 통해 제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조향 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오른쪽 영상을 동시에 한번 재생을 하고 이어서 따로 한 번씩 추가로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차로 변경 시 측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 상황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제어 차량과 제어 대상 차량을 꼭 확인해 주시고
제어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표시된 기준선 근처에 도달했을 때 차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조향 제어를 수행을 합니다. 이때 회피 경로는 제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적절한 제어로 차로 내 진입이 가능하게 회피 경로가 생성되어 제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통해 제어 차량 내부에서 작동한 조향 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상황에서 조금 더 늦게 조향 제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어 차량이 이전 상황 대비 조금 더 바깥쪽으로 이동한 기준선에 도달했을 때 조향 제어를 수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어 시점의 차로 이탈 상태에서 적절한 제어로 차로 내 진입이 가능한 경로를 생성해 제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전 경로 대비 조금 더 긴 회피 경로의 종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 자차의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위쪽 그림과 같이 X, Y에 위치하고 있는 보행자를 향해 제어 차량이 바깥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조향 제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을 통해 제어 대상인 보행자의 위치와 자주색 제어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화면을 통해 제어 차량을 앞에서 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왼쪽 오른쪽 동시에 영상을 재생을 하고 이어서 따로 한 번씩 더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미를 이전 상황 대비 조금 더 차로 안쪽으로 위치시키고 제어 차량은 도로와 평행하게 주행해 회피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더미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으나 아직 차로 내 회피 공간은 충분한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왼쪽 화면을 통해 제어 대상의 위치와 자주색 제어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오른쪽 화면에서 제어 차량의 회피 후 차로 끝까지 남은 공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전 대비 보행자 더미를 차로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켰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전 상황들 대비 이제 차로 내 회피 영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회피 경로는 위쪽 그림과 같이 횡 이동량이 제한되는 만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경로의 종거리 또한 짧게 생성해 조금 더 이전 대비 급격한 경로로 회피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의 충돌 회피 경로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충돌 회피 경로는 현재 시점부터 제어 종료 지점까지 충돌 위험을 피하고 제어 종료 후 기존 주행 차로를 잘 따라가기 위한 오프셋, 헤딩각, 곡률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오차다항식을 사용함으로써 자차의 초기 움직임과 차로 상황을 반영한 경로를 간단하게 생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로의 예측 위치, 급격한 정도, 액추에이터의 제어 가능성과 같은 경로의 특성 또한 간단한 연산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자동 조향을 이용한 충돌 회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제어 종료 지점을 설정해 오차다항식을 이용한 충돌 회피 경로를 생성하였고 여기서 해당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횡가 속도를 조향 제어 시점 결정에 필요한 판단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가 기존에 양산 개발한 FCA Aero, FCA LS, FCA with ESA 기능에 적용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따른 독립적인 구조가 아닌 모든 충돌 위험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게 주행안전 조향 제어 기능을 구현을 하였고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비 향상된 기능은 앞으로 공개될 제네시스 차량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